어, 원래 이전에 제가 그 비즈니스 미팅 첫 번째에 그 기업 담당자분들과 만날 때와 사뭇 다르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뵙게 돼서 더 긴장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이름에서 재단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미래라는 이름에서 아이들의 미래에 본인들이 꿈꾸고자 하는 미래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로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은 기업들과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20년이 되었는데 한 70여 개의 기업과 한 8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공헌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아동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또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좀 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 같은 SDG를 강조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 이건 전 인류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온 지구 전체, 인류 전체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기업사회공헌, 즉 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항목들 모두를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에 관련되어지는 목표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또 달라요. 그리고 기업 또한 그 해당되어지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영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산업 단위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즉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에서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과 그리고 접근 방법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즉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사회를 지속하게 시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17개의 SDG 중에서 몇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는 걸 실내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은 해피빈의 모금함, 네이버 해피빈의 모금함 화면입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켜시고 들어가셔 보셔도 유사하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건 건강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문제는 교육 지원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강이나 혹은 빈곤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져서 모금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금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 또한 높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모금이 잘 안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전만 해도 해피빈의 메인 화면에 보이는, 모금함 메인 화면에 보이는 모금함들은 가장 많은 것이 동물 관련이었습니다. 개가 다리가 부러지면 1시간에 1,000만 원이 찹니다.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모금함에는 한 달이 지나도 100만 원도 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들은, 해피빈은 당연히 대중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대중들이 기부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를, 어려운 사회를 도움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는 대중들은 본인들이 어떤 디스트리뷰트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기부를 했었을 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에게 기부를 했었을 때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나으면 기부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근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교육하고 2달 교육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중들은 보통 이쪽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례입니다. 지금 아픈 아이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계속 그냥 아픈 채로 의사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교육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 왼쪽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대중들이 체리티, 그러니까 자선으로 기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준비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로서 아파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를 고른 아이, 이런 아이들은 존재해서 안 됩니다. 그건 국가가 세금으로 처리해줘야 할 만큼 우리나라는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오늘 문제는 주로 대중들이 대중모금으로 체리티로 충당하는 편이고요.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대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과 긴 기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물을 부으면, 콩나물을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붓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교육이고, 그 교육은 많은 시간과 많은 자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그리고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잡아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 데에는 공통적인 역량과 그리고 직업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혹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이런 본인 자신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성향들이에요. 이런 역량들입니다. 이런 힘들이고요. 그리고 직업 역량은 국영수로 대변되어지는 학습 역량,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역량들을 배우는 것, 가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은 대부분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국영수 같은 이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걸로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에 대한 사회공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 가장 많았던 거죠.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아이들 없게 하겠다. 근데 한국장학재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문제집 배분 사업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을 통해서. 요즘 EBS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면대면으로 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영수 공부를 혹은 직업 역량을 채우는 데에 시간이 없거나 재원이 없거나 자료가 없거나 콘텐츠가 없거나, 그래서 국영수 공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포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나 학교가
경쟁의 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겨야 되는 거죠. 1등 하다가 2등 하면 아이들은 보통의 경우에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아이들은 2등 하면 다음 1등 하면 되지. 내가 국어 점수를 못 받으면 대신 난 수학을 잘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경쟁에만 몰려있는 아이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다른 아이에 비교해서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뭐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거죠. 이게 쌓이면 아이들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올바른 성인으로,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성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공통 역량에 보다 더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로 가르치는 건 문제든 대부분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는 뭐지? 이미 답이 4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안 굴러갈 거니까요. 2+2가 4가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개방형으로 창의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과학기술이, 과학교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프로그램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모바일 아카데미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학교의 자동차 학과를 다니는 아이들, 대학생들, 아이들은 아니죠.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 대학생들에게 벤츠가 가지고 있는 정비 기술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되어지는 기술들을 한 학기 풀타임으로 벤츠의 강사들이 가서 직접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발되어진 아이들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본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그리고 나서 이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벤츠 네트워크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기술을 가르쳐서 과학기술에 관련되어지는 인재로 양성시키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의 인재로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미래로 과학나라 같은 사업은 밑에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체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은 아이들은 졸업해서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화에 입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업은 이제 목적형이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서 보는 건데요. 오른쪽은 공통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왼쪽 프로그램은 직업 역량을 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큰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전 작은 화면으로 앞에 PPT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이럴 때 웃으시고 그러는데 온라인에서는 웃으시지 못하실 테니까 혼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목적형으로 과학기술을 가리키는 건 노벨상 타개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들을 가리키는 용도로 과학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단을, 즉 노벨상을 타개하자라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학 역량이 뛰어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보다 더 과학 기술적으로 역량을 길러서 인재로 양성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과학 역량이 일정 수준 가진 아이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원되어지는 목적으로서의 과학 인재 양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나 적어도
과학 역량이 높은 과학 영재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로서, 즉 수단으로서 지원되어지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많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캠프라든지 혹은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통일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들에게 이 체험 교육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올림피아드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를 과학자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아무래도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교육에서, 저희 재단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기 때문에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장점 중에 하나는 목적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엑시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학생 아이들을 선발했었을 때 10년씩 20년씩 지원해야 되는데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의 가변성이 있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사례인데요. 현재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입니다. KB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음악대학이라든지 CJ와 함께하고 있는 헬로우 지니어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메이크 유 드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아이템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음악을 더 잘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특정 분야의 영재를 선발해서 그 분야를 더 길러주는 거고, 그리고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는 여고생들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적 직무 역량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을 가리키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보시면 직무 역량들을 가리키는 프로그램들의 대상은 보시다시피 고등학생들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은 현대캐피코의 자동차 교실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교실,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니어 물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건설, 그리고 자동차 공학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동차 엔지니어로 만들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도체 과학 기술자로 만들 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흥미, 그리고 과학 교육을 통한 창의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자기 자신들의 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주니어 건설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렸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창문을 그려요. 근데 수업을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집을 그리면 바닥부터 그립니다. 토대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이해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자기의 비전 선언문을, 비전 보드를 그릴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짓게 하겠다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꿈을 설계하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주니어 건설 아카데미의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트렌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에 관련되어지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공통 역량에 더 많이 있습니다. 창의력을 기르거나 대인관계를 기르거나, 저희가 영어 프로그램을 가릴 때도 영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도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영어를 재밌게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의 트렌드는 과학기술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과 목적이 되는 공통 역량을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마다의 업의 특성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본인들이 연관되어져 있는 과학기술과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통 역량을 길러주는 걸 연결시키는 것, 그게 기업마다의 특성입니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사회공헌 사업 또한 기업의 업에 맞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